자, 그럼 보시면은 그 오전은 지금 일단 1, 2번을 마쳤는데요. 1, 2번은 그 최적화 문제 하나랑 시뮬레이션 문제 하나가 도출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오후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문제는 일단 뭐 회전탑 이런 문제로 저희가 또 커뮤니티 정보를 바탕으로 좀 제형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회전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n개의 층에서 n개의 숫자가 쓰여집니다. 그러면 1층, 2층, 3층에 각각 n개의 숫자가 있는 거죠. 이때 회전층이 n개, 회전판의 숫자가 m개, 그 다음에 회전 횟수가 k개 이렇게 있는데 이제 n과 m은 최대 50이고요. k도 마찬가지로 회전할 수 있는 횟수도 50입니다. 그 다음에 이 a라는 게 있는데 배수예요. 무슨 뜻이냐면 a가 1이 나오면은 1의 배수인 층을 다 회전시켜야 돼요. a가 2가 나오면 2층, 4층, 6층 이렇게 2의 배수인 층만 회전을 시키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시킬 때 시계 방향으로 시킬지 반시계로 시킬지 그 다음에 몇 칸 회전시킬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지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은 그 이 위에 있는 것들을 2층을 한 칸 이제 2층을 회전시킨다고 봤을 때 이게 만약에 회전된 결과라고 봅시다. 회전된 결과라고 보면은 회전한 후에 이 같은 층 내랑 인접한 층 내에 같은 숫자들이 있잖아요. 이 인접한 같은 숫자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거하는 규칙을 가지고 인접한 것들을 다 제거해 나가면서 그럼 마지막에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숫자가 몇 개였느냐 이런 식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어진 상황을 쭉 따라가면 되는 한 가지 상황에서 도출되는 문제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번 배수의 층을 뭐 3만큼 시계 방향을 회전시켜라. 그럼 회전이 되겠죠. 그럼 회전이 된 상태에서 인접한 거 지우고 거기서 또 이제 뭐 그 4의 배수, 뭐 3의 배수를 뭐 5만큼 회전시켜라. 또 이제 3의 배수를 5만큼 회전시키고 인접한 거 제거를 해주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건데 이때 회전을 시켰는데 이게 인접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전체 지금은 있는 경우인데 만약에 없는 경우라면은 이 전체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평균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1을 해주고요. 평균보다 작으면은 이 숫자를 플러스 1 해서 판의 번호를 자꾸 업데이트 시키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네, 그건 뭐 이제 예외 처리를 하시면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표기 안 했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이제 회전탄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따라가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돌리라는 층 돌려 이제 몇 번째 배수 돌려라. 그거 돌리면 되고 그 다음에 돌린 결과가 인접한 게 몇 개가 있으면 그 인접한 걸 제거해 주면 되고 인접한 게 없으면 전체 이 칸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각 칸마다 평균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1, 평균보다 작은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그냥 주어진 상황을 쭉 따라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A 배수에 해당하는 판을 뭐 알고리즘을 계략적으로 보면 A 배수에 해당하는 판을 돌리면 되죠. A 배수에 해당 판 돌리는데 판 내부와 그리고 이제 인접한 판에서 현재 동일한 숫자가 인접해 있는지 보고 그다음 그 점수를 지우면 됩니다. 근데 지워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 예외 처리 평균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1, 작으면 더하기를 해줘서 그런 걸 K번 작업하고 난 후에 각 회전판 층에 남은 모두 수를 모두 합산해서 구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특정 이제 만약 여기서 탐색을 쓰신다면은 이게 이제 판의 내부와 인접한 여기서 네, 여기 인접해 있는 걸 검출을 할 때 뭐 이제 BFS라는 알고리즘을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쓰셔서 푸신 분도 많으신 것 같고. 근데 뭐 굳이 이제 어차피 이 인접해 있는 것들을 제거할 때 반복문 한 번 돌고 세로 줄 비교할 때 한 번 돌고 뭐 이렇게 하셔도 크게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이 인접한 것들을 검출해서 문제 푸실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었나 싶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존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떤 보편적인 그런 난이도로 나왔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후 그 오후에 2번 문제 분석을 한번 가볼 건데 오후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알파윷이라고 적었는데 뭐 이런 신기한 윷놀이판이 있어요. 신기한 윷놀이판이 있고 A, B, C, D 말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알파고를 보고 감명받은 한국 박사님들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4개의 말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예시 인풋 보시면은 1, 2, 4, 3, 2, 5, 2, 1, 5, 3 이렇게 돼 있죠. 1이 도고요. 2가 개, 4가 윷, 3이 걸, 5가 오겠죠. 그래서 독일 걸림보가 10번이 나온 거예요.
10번 던졌을 때 이 10번을 저희가 이 A, B, C, D 말에 어떻게 배정을 하면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위치에 있는 값들이 가장 이제 최대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이제 4개의 말에게 유술 던진 10개를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최종 위치의 점수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1번, 2번 결과를 A한테 배정할 수도 있고 B한테 배정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앞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경우 중에 가장 최적의 답을 출력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추적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 가지 경우가 파생되는 부분은 이 4개의 말에게 유수를 던진 결과를 어떻게 배정할 거냐. 뭐 처음, 두 번째, 다섯 번째를 A한테 배정하고 뭐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를 B에게 배정하고 일곱 번째 C에게 뭐 아홉 번째, 열 번째 D에게 배정한다. 이런 경우의 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한 4의 10승 정도, 4의 10승 정도를 배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배정된 것들을 그러면은 배정된 이제 몇 번 말에게 몇 번 결과가 배정되는지가 되면은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시뮬레이션 할 때 뭐가 어려웠냐면 이 윷놀이 판을 구성하는 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윷놀이 판이 그대로 배열 형태로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배열 형태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윷놀이판 자체가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를 좀 어떻게 할지 스스로 생각해 내셔야 돼요. 이걸 뭐 이렇게 2차원 배열로 만들어서 보관할지 하나하나 고유 번호를 매겨가지고 특정 번호에서는 대각선으로 가라 뭐 이렇게 할지. 근데 그 윷놀이판이 중요한 이유가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그러면은 윷놀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번에서 이 그 밑으로 쭉 테두리로 도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파고들 수 있어요. 파고드는 경우를 하나하나 다 예외 처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각 말한테 어떤 결과를 배정할지를 넘어서서 배정된 결과를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완전 탐색이랑 시뮬레이션이 적절하게 섞여서 추적해 문제를 찾는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 대각선에서 분기를 해서 가는 이 예외 처리를 하는 부분들 좀 많이 어려웠다라는 피드백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알고리즘 간단히 좀 설계를 해보면 10개의 결과를 4개의 말에 배정하는 모든 경우를 구하고요. 그러면 한 4의 10승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4개의 말에게 10개의 유를 던진 결과 배정되었다면 배정된 대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럼 U판에 이 나와 있는 U판 모두 뭐 고유 번호를 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고유 번호를 자리마다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고유 번호에서는 지름길로 이동하도록 하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실제 윷놀이를 구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면은 이게 3시간 내에 2개를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기에는 되게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최종 위치 합산 결과와 맥스를 비교해서 이 맥스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최종 맥스를 출력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너무 길어지지 않게 저희가 좀 경향을 분석해보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오전에도 최적화 문제 한 문제, 시뮬레이션 문제 한 문제, 오후에도 추적해 문제 한 문제, 시뮬레이션 문제 한 문제가 나왔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땠냐에 따라서 그 이제 뭐 BFS, DFS 쓴다 만다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많았던 것 같고 이제 다른 시험들보다 좀 뭐 꼭 BFS 써야 된다던가 꼭 DFS 써야 된다던가 이런 게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어떤 경우를 시뮬레이션 할 때 더 편한 방식을 쓴다던가 그런 식의 좀 선택의 자유도가 있는 문제들이 꽤 나왔던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출제됐던 것들과 비교해봤을 때 어땠느냐 물어보시면 그냥 어떤 기존에 나오던 그런 어떤 유형대로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좀 더 자유도가 높게끔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지 않나. 그래서 난이도는 말씀 주셨던 대로 좀 더 올라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경향 분석은 네 문제를 좀 빠르게 쭉 다 해봤습니다. 네네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알차게 손정호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이 테스트를 보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아마 지금 설명해드린 거 가지고도 아마 충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문제 해결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해설까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이제 다음 생방송 때 저희가 구체적인 풀이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네 문제를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쵸. 뭐 그죠? 디테일하게 풀이하면은 뭐 한 문제씩 해도 시간 되게 많이 갈 겁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한번
준비를 해서 풀이까지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 열흘 후면은 결과가 또 나올 거예요. 항상 그랬지만 이제 열흘 후 수요일이 되면 딱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발표가 되면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게 이제 달라질 거예요. 이제 합격 잘 하신 분들은 면접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애석하게 또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것들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사실은 그 시험장에서 저희가 그 알고리즘 잡스 홍보물도 나눠드리면서 이벤트를 좀 진행했었거든요. 저희 그 알고리즘 잡스 카페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합격을 하신 분들이 이제 면접 준비를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이제 정보들 얻으실 수 있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애석하게 뭐 아쉬운 결과를 얻으신 분들에게는 다른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는 과정 정보들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벤트를 오늘 자정까지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이벤트도 참여하시면 그 알고리즘 잡스 수강권도 저희가 부상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셔서 카페에서 좋은 정보들 얻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가 끝나자마자 이제 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게 있죠. 그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사피가 이제 23일부터 등록이 시작된다고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를 준비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전공이 다른데 아마 이쪽 길로 한번 경로를 좀 바꾸시겠다 하신 분들도 준비할 수 있는 과정으로 아주 좋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공고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요. 이제 여러분들 관심도 많이 생기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 한 2주 전부터 이제 생방송 통해서 저희가 사피 과정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알고리즘 잡스에서 사피 과정을 개설해서 이미 1기, 2기가 지금 1기 시작됐고요. 2기가 이제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지금 URL 위에 나가고 있는데요. URL 접속하셔서 정보도 받으시고 지금 빨리 준비를 하셔서 사피 이제 좋은 기회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준비해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작년보다 되게 접수 기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실 시간이 있으시니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상황에 맞습니다. 맞게 좀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그 생방송 시간 중에 어제 있었던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의 출제 경향이라든지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경로 설계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알고리즘 잡스가 준비한 이벤트라든지 그다음에 사피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풀이는 다음 생방송 시간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사피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생방송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진호 대표님 짧은 시간 동안 방대한 분량을 아주 설명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그 저희가 카카오 풀친 통해서 URL이 좀 매끄럽게 나가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참가는 못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또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사피 생방송이라든지 다음 주에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풀이 생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또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시간대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저희 생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호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